안녕하세요. 봄선생입니다. 이번에는 운명의 그 사람일까? 그 사람이 운명의 그 사람일까?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가 궁합이 좋다, 궁합이 안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궁합이 정말 안 좋으신 분들, 와,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함께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사실까 싶으신 노 부부도 너무 알콩달콩하게 잘 지내고 잘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궁합이 정말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그 타이밍, 부딪힘의 기운이 생기는 그 타이밍을 견디지 못해서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그 운명이라는 건, 운명의 그 사람, 나한테 정말 딱 맞는 그 인연이라는 건 어쩌면 내가 얼만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해해 주고 싶은 사람인지, 나를 얼만큼 받아들이고 수용해 주고 포용해 줄 사람인지, 그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잘 맞는 사람도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해해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혹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아무리 인연이다 라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운명인가? 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도대체 얼만큼 이해를 해주고 서로 잘 맞춰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너무 성향이 안 맞아서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없는 사람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우리가 정말 인연일까?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도 카드 5가지, 1번부터 5번까지 준비했고요. 네, 이 중에 눈에 띄는 거 집중해서 고르시면 되겠어요. 고르셨나요? 그러면 저는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성향부터 한번 볼게요. 상대방은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열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 여러분과의 관계에 열정적으로 진짜 뭐 앞뒤 계산 없이 앞만 보고 그냥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한 번씩 불안해해요. 불안해한다?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되게 감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순간의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래서 어쩔 때는 욱하는 성향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뜨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뭔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한 책임감, 여러분하고의 관계, 그런 책임감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도 한 번씩 여러분이 의심이 생길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람이지 않나? 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뱀 카드가 뜬 걸 봤을 때에도 왠지 뭔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말을 되게 잘하실 것 같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되게 속이 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서 되게 짜증이 날 것이다. 여러분은 관계에 대한 것이 되게 중요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정말 이 관계에 대해서 앞뒤를 다 가리면서 뭔가 책임감 있게,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좀 고리타분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자친구로서 혹은 남자친구로서 혹은 네가 여자친구로서 혹은 남자친구로서 우리가 할 그 관계에 있어서의 지켜야 될 도리는 해야 되지 않니? 라고 하는 성향이신 것 같은데, 근데 상대방은 진짜로 딱 그 순간에 기분이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상대방은 태양 되게
좋게 보면은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멍멍이 카드가 뜬 거 보면은 되게 친구 같은 그런 충실한 믿음직스러운 그런 의미이지만은, 근데 태양 자체가 좀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좀 권위주의자, 자기 마음대로 어떤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는 성향도 함께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이렇게 되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카드를 보면은 이분이 이 관계에서 뭔가 계속 좀 더 잘 좋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이 여러분한테 순간순간 조금 오해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얄밉다 싶을 정도로 어떤 상황에서 말로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혹은 믿음을 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짜증이 나시기는 하겠지만은,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관계에서 뭔가를, 우리 관계를 완벽하게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내면적으로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겉으로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내면적으로도 이 관계의 완벽을 완성해가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 카드에서도 더 좋은 관계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거든요. 하지만은 이분이 여러분하고의 관계에서 좀 겉돌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보여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완전히 냉정해질 수 있고, 완전히 얼굴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여러분은 진짜로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되게 크고요.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끌고 가고 싶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판타지.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근데 그걸 다 채울 수 있느냐? 그걸 채워주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어떤 짜증 이런 거 부릴 수도 있고, 어떤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상대방은 거기에 미치기 힘드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걸 다 채워주기가 힘드니까 이분은 되려 요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완벽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뭔가 주도권을 쥔 것처럼 보여진대요. 하지만은 사실상 여러분의 내면적으로는 이 사람을 다 이해하고 채워주고 알아주고 맞춰주고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이 설령 남자라고 하더라도 되게 여성적인 그런 성향이 보여지고, 상대방이 설령 여자라고 하더라도 되게 남성적인 성향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말 이 카드만 딱 봤을 때는 상대는 남자고 여러분은 여자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조화가 원래는 태양과 달이 되게 맞는 구조겠죠. 하지만 사실상 태양하고 달은 불과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싹 맞는다 라고 하기에는 어느 한쪽이 되게 잘 맞춰줘야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 관계는 전적으로 이 태양이 끌고 가면 이 금성이 뭔가 보조하면서 사랑으로 채워주고 맞춰주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태양이 그만큼,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이 그만큼 책임감 있게 이 관계를 끌고 간다면 되게 괜찮은 관계예요. 서로 비록 뭔가 너 왜 이랬어? 라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불만을 토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상대방이 또 거기 그 타이밍에 딱 맞게끔 막 요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잘 빠져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선 되게 얄미울 수 있지만은 뭔가 애증으로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가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 관계가 안 좋게 흘러가는 거는 여러분이건 상대방이건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이해했는데가 되면, 그러면 그때는 이 관계가 뭔가 조금 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관계는 미라클. 뭔가 얘들이 과연 가능하나? 이 커플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주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도 그게 이렇게 의문스럽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적 같은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는 관계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카드가 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아까 앞서 제가 인트로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서로가 되게 딱 맞고 뭔가 아주 진짜 조화가 잘 되는 그런 관계만이 운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좀 다르지만 맞춰주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오히려 더 운명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하는 것도 이분 입장에선 노력이에요. 여러분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의 관계,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 여러분의 연인의 관계에서 즐거운 걸 생각을 하래요. 우리가 그냥 즐거운 것만 생각하지 그 외의 것,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고 네가 어제 어떻게 했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이 관계 틀어진다. 물론 모든 관계가 그렇긴 한데 지금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 카드에서는 서로가 함께 즐거운 거, 기쁜 거, 좋은 거, 행복한 거 이런 걸 위해서 나머지 부수적인 자질구레한 것들은 좀 버려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카드가 떴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아직까지 꺼내놓지 않은 면이 있나 봐요. 내 안에 어떤 면을 이 사람한테 다 꺼내서 보여주지 않았어. 이 면을 보여주면 얘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나 봐요. 근데 상대도 여러분에게 아직 다 꺼내서 보여주지 않은 모습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걸 용기 있게 표현을 했을 때 이 관계가 더 좋아진다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거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거는 뭔가 애정 표현이지 않나? 애정 표현. 뭐 스킨십이 될 수도 있고요. 더 조금 농도 진하게 잠자리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뭐 생각지도 못한 취미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표현을 했을 때 오히려 서로에게 더 좋아지는, 서로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짚어보면 상대방은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되게 이성과 감성이 되게 공존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신다면 이 상대방은 여러분의 통제를 받아서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통제하고 이렇게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짚어줘야지 오히려 상대가 말을 잘 듣는 순한 양이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 좀 짜증나게 상대방이 변명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살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여러분이 얘가 오죽하면 이럴까, 오죽하면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조금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여러분의 정신건강과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 훨씬 좋다. 자, 두 분 이 정도면 충분히 인연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한테 부족한 면을 상대가 가지고 있고 상대에게 부족한 면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여러분 입장에서만 봤을 때에는 여러분이 오히려 이 상대방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해야 되는 그런 느낌의 관계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계속 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카드 한 장 살펴볼게요. 우리 관계를 위한 조언의 카드 1번 소문이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어떤 이야기가 들리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마시고 서로를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은 그냥 떠도는 것 뿐이니까요. 이게 설령 그 떠도는 소문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설령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믿어주고 신뢰해 준다면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더 신뢰를 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떠돈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언 카드까지 살펴봤고요. 1번 카드 여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번 카드 살펴볼게요. 2번 카드의 상대방 분부터 성향을 한번 볼게요. 이분은 되게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감성적인 분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전달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성적으로 냉정하고 냉철한 면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관계에 있어서 뭔가 되게 계획적인 그런 분으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계획적이라는 건 우리 관계에서 지금 오늘 뭔가 분위기가 이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틀어졌다. 우리가 오늘 조금 다퉜어. 우리가 오늘 조금 티격태격했어. 이러면은 여러분이 조금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혹은 감정이 좀 다스려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느긋함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애정을 계속 표현할 것이다 라고 카드에서 보여지고 감정 표현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성향을 봤을 때는 여러분은 되게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세요. 감정적이고 냉철하고 냉정하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감정적인 거하고 감성적인 거하고 다르죠. 감성은 정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막 이런 건데 감정적인 거는 난 지금 너무 화가 나. 난 지금 너무 좋아.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기분에 의해서 어떤 이성적 판단이 되게 좌지우지되고 되게 성급하게 결정을 하시는 성격이 조금 급해 보이시거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은 상대방을 뭔가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리드하려고 하는 성향이 보이고 성격이 좀 급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대방은 느긋하게 받아주는 성향, 그리고 조금 어른스러운 성숙된 느긋함이 있는 그런 성향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에 상대방은 여성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금성의 성향이거든요. 보호하고 이해하고 표현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금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다. 겉으로도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 나중에 라고 하면서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또 그 계획을 잘 지켜나가서 정말로 끝끝내 우리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노력들도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겉으로는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대화도 소통도 잘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상대를 끌고 가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요. 실컷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막 대화를 잘 주고받는데 결론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상대를 끌고 가고 싶어 하는 성향이라는 거죠.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잘 들어주고 잘 기다려주고 느긋한 상대분하고 여러분하고의 이 좀 성격 급한 여러분하고의 이 관계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성격이 급하면 정말 욱하면 금방 헤어지기 십상이고 둘 다 느긋하면은 이건 싸우면은 정말 둘 다 막 연락 안 하고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언제 다시 연락할 줄 모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 되게 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이성적인 것, 냉철한 것,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 모두가 다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어쩌면 이 관계는 여러분이 리드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에서 사실 앞으로 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서로의 관계에서 어떤 균형을 되게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서로의 어떤 속궁합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관계에서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혹시나 이 사람이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이런 불안감과 걱정이 지금 카드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만 아니라면 여러분 두 분의 관계는 되게 앞으로도 계속 잘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카드에서 지금 하는 얘기 자체가 그런 거예요. 뭔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가까운지, 우리의 관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사랑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불안을 내려놔라. 그걸 좀 내려놔라 라고 하는 카드예요. 그러면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이 부분, 속궁합적인 육체적인 관계에서의 이런 부분도 서로가 대화 소통을 한다면 충분히 잘 끌고 갈 수 있는, 잘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만 잘 맞춰간다면은 서로가 우리 관계에 어떤 다른 제3자가 개입되는, 뭐 쉽게 얘기해서 바람을 피울 만한 그런 상황조차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 소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 카드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툼이 생긴다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 차분하게 뭐 연락을 좀 뜸한다든지 우리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회피를 할 경향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연락을 안 하는 그 시간, 이게 뭐 반나절이 됐건 뭐 이틀이 됐건 일주일이 됐건 그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오히려 그 사랑이 더 돈독해져 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계가 운명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되게 균형 있는 그런 관계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할 게 있다면 여러분은 되게 극단적인 뭔가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그런 성격 급하게 어떤 결정을 해버리려고 하는 감정에 의해서,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버리고 그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따금씩 한 번씩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의해서 좀 소심해진다든지 혹은 상대방에게 집착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럴 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말을 할 때 조금 좀 말이 강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좀 화가 나서 다툰다든지 하면 실컷 얘기해놓고 나서 돌아보면 상대에게 상처를 준 거야. 그럴 마음은 아니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 말이 그렇게 나왔네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대화를 할 때 화가 나서 다툴 때조차도 조금 유하게 대화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방 역시 지금 상대방은 혹여라도 여러분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 뭐 우리 관계에 제3자가 개입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만들 수 있다라고 카드에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충분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대화 소통 잘 해서 서로 맞춰 나간다면 그런 거는 없을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 근데 또 상대방은 되게 냉정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한 번씩 뭔가 이 사람이 나의 애인인가 싶을 정도의 어떤 느낌을 받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이분도 좀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일단은 알고는 계세요. 이 사람이 좀 그런 냉정한 면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분 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자기 일에 대한 성취욕, 욕심 이런 거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바쁠 수는 있어 보여요. 서로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되게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자존심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는 거고 여러분은 자존심이 강해서 빨리 움직이고 빨리 결정 내리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 조금 이해하면서 맞춰간다면 이 관계 괜찮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대화 소통 잘 하지 않고 자존심을 세워버리면 이 관계 틀어지거든요.
그 부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여러분의 우리가 운명일까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서로에게 배울 게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고 이 사람도 나로 인해서 뭔가를 배우고 저렇게 차분하게 조금 느긋하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게 훨씬 좋은 거구나. 혹은 이 사람도 조금 더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우리 관계를 좀 끌고 나가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가는 혹은 서로 이제 기대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아주 괜찮은 관계인 것 같아요. 서로의 신뢰만 쌓아간다면. 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은 카드를 한 장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주는 좋은 카드 어떤 게 있나요? 2번 뽑으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좋은 카드. 자, 아직 여러분 서로가 뭔가 다 발견하지 못했나 봐요. 서로의 모습에 대해서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게 있다. 그리고 서로를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도 아직 다 표현하지 못한 게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냈을 때,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이 관계가 훨씬 더 열정적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이 상대방도 여러분도 열정적인 면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열정적인 거에 비해서 자존심 때문에 그 열정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은 열정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열정적일 수 있는 뭔가 정말 이 심장에 뭔가 이렇게 좀 성냥불 하나를 이렇게 촥 던질 수 있는 그것만 발견을 하신다면 정말 그 열정의 불이 확 타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려면 일단 가장 좀 신경 쓰이는 이 부분, 육체적인 관계 서로 맞춰 가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야 서로 의심하지 않고 서로가 진짜 애틋한 관계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아직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와 이런 면도 있었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그 면이 이미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나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게 긍정적인 면이었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뭐든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2번 뽑으신 여러분들 여기까지 리딩을 다 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성향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어떤 사람의 성향이라고 할 때 이렇게 지금 데빌과 행맨이 붙어서 나오면 이거 어쩌라는 거지? 네. 되게 음주 가무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어쩌면 어느 정도 알코올릭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알코올 중독? 혹은 우울증 같은 이런 감정 기복이 좀 심하신 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근데 또 뭔가 집착도 있는데 선택장애고 뭐 하나를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그런 성향의 사람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좀 불안한 느낌이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벌써 이미 중독되어 버린 그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이 상황이 되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의 타고난 성향 자체가 뭔가 자기 중심적일 수 있어 보여요. 여러분에게 맞춘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성향들은 여러분에게 겉으로 보여주는 성향인 거죠. 네, 그런 부분은 뭔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봤을 땐 좀 답답할 수 있어요. 답답하고 뭔가 지금 계속 만나자는 얘기야, 그만하자는 얘기야,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 속으로도 지금 사실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거든요.
이미 여러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 뭐 그런 걸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좀 이제 신뢰가 깨졌다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애써 이 관계를 끌고 가는데, 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휴, 근데 지금 카드에서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조금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이 상대방 분의 성향이.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하고의 관계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를 봤을 때 클라우드 카드가 떴어요. 이거 되게 뭔가 참 확실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되게 이 행맨하고 뭔가 매칭이 되는 그런 카드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카드. 거기다가 겉으로도 되게 여러분에게 답답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성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지금 계속 뭔가 기회를 엿본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의 성향이 지금 전부 다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도 뭐 계속 만날 건 만나고, 우리 잘 만날 거면 만나고, 아님 말고,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Six of Swords에서 우리 관계를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빨리 답을 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난 잘 모르겠어. 자, 일단 여러분의 성향을 봐야죠. 네. 일단 여러분은 뭔가 답이 정해진다면, 그러면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성향, 끊고 맺고 확실하고, 뭔가 확실한 걸 좋아하는 성향이신 것 같아요. 설령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는 후회가 생기더라도, 여러분이 일단은 내가 이게 맞다라고 선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성향이다 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애써 여러분들이 되게 뭔가 이 사람을 포용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언제든 이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그냥 그만둬야겠다, 이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비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나? 왜? 여러분이 겉으로는 이 사람을 다 수용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뭔가 헌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지만은,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이 상황 자체,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나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는 카드가 보여져요. 자, 요 정도만 리딩을 해도 우리가 얼만큼 좀 맞지 않는지 보여지죠. 이거는 이렇게가 인연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서로 뭔가 이중적인 모습들, 지금 겉과 속이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비슷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가 속을 꺼내놓지 않는 한에서는 뭔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은 이게 정말 우리가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왜? 토성과 화성이 만났어요. 그러면 이거 아주 서로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되게 막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뭔가 좀 성급한 그런 행성이에요. 근데 토성은 정말 느긋하고 느리고 답답하고 끈질기고 이런 행성이고, 화성의 행성은 욱하지만 토성의 행성은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만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자, 3번 카드 리딩하기 참 힘듭니다. 네. 막 심장이 쪼여오네.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진짜로 서로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참아주고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그러려고 하는 자세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애쓴 거죠. 애를 쓴 거야.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쓴 나머지 뭔가 죄의식 같은 것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내 탓인가? 혹은 제 탓인가?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상대방에게 서로가 얘한테 내 존재가 뭔지 모르겠어, 얘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 지금 되게 어떤 그 정신? 영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괜찮은 상태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면이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내면의 건강을 위해서 버릴 건 버리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점점 리딩이 극단적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카드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의 활력소? 그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자, 여러분이 상대방을 위해서 구태여 여러분의 본연의 그런 에너지, 여러분의 내면을 바꿀 필요는 없다. 여러분 자신을 버릴 필요는 없다.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무조건 다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하면서 답답하고 속 썩고 이러면서까지 연애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구태여 진짜 그럴 이유가 있나 싶거든요. 근데 설령 여러분들이 다 참아주고 맞춰주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지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 계속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얘를 왜 만나는 건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어쩌면 상대방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되게 우울해지고 있는 걸 수 있어요. 되려 과거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이 되게 그리워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내가 뭔가 정말 잘 했었다면, 내가 잘 맞췄었다면, 내가 그때 그랬었다면, 혹은 상대방이 그때 그랬었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때 상황으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에 아직까지 뭔가 계속 이해하고 받아주고 수용을 해주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할 만큼 한 사람들은 미련이 없다고 하죠. 사실상 이 카드로 볼 때 막상 이별을 한다라고 하면 미련이 남는 거는 이 상대방 쪽이에요. 여러분은 크게 미련이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관계 제가 인연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아무리 좋은 궁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힘들어하는 이런 관계라면 이게 참 좋은 관계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더욱이 이렇게 내면의 건강까지, 정신적인 건강까지 해칠 정도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정말 참 좋은 인연일까? 우리가 운명일까? 이게 운명이라고 하면 그쵸,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3번 뽑으신 여러분들 중에 실컷 다 들었는데 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너무 잘 지내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카드 잘못 뽑으신 거예요. 3번 뽑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여러분들은 인연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게 설령 애증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연애를 행복하려고 하는 연애인데 나 스스로가 되게 우울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면서까지 연애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 관계에서는 서로가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3번 뽑으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카드 하나 뽑아 보도록 할게요. 본능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본능에 충실하래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바라는 게 뭔지,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이 관계 내에서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것에 충실해라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스피릿이라는 것 자체가 영혼, 정신, 그러니까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본능에 지금 집중해라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바라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내가 지금 어떤 나의 모습이길 바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카드 여기까지 리딩 다 했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악담이었다면 너무 죄송해요. 카드가 요 딱으로 뽑혔네요. 아유 참.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 리딩 하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성향부터 살펴보자면 일단 지금 문 카드, 그리고 식스 오브 펜타클, 그리고 전차 카드 같이 떴어요. 이 성향만 봐도 3장의 카드 전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상대방이 조금 끼가 있지 않으실까. 그리고 충분히 지금 전차 카드나 아니면 지금 이 세 카드 모두 다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너무 너그러운 사람이고 감정이 해프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누구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오케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지 않나 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특정해서 뭔가 마음을 쏟아준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되게 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마음을 주는 사람이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편안함이 먼저인 사람이고, 나는 안정적인 사랑을 원해. 안정적인 관계를 원해. 서로에게 되게 잘 맞춰주고, 나도 이 사람에게 맞추고, 이 사람도 나한테 맞춰서 서로가 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관계를 원해. 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되게 변화무쌍한 사람이고 감정의 기복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카드에서 보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겉으로 보여주는 성향 자체는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겉으로는 되게 열정적으로 보이실 수 있어요. 되게 막 사랑에 열정이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 거다. 하지만 이 사람 속마음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되게 인기가 많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라도 나를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당연히 나를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을 대한다.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참 즐거워요. 겉으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여러분이 되게 이 관계에서 즐거워하는 모습, 만족해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속으로는 계속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다. 혹시나 얘가 나를 속이는 게 있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뭔가 속고 있는 게 있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불안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은 안정적인 관계를 이 사람에게 원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이 계속 나한테 뭔가 반짝반짝한 존재였으면 좋겠어. 계속 내가 갖고 싶은 사람으로 머물러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카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이 반짝반짝한 사람으로 있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너를 반짝반짝하게 계속 볼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계속 빛이 나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만하게 처신을 해달라는 거죠. 자, 요구가 많네요. 이 여러분의 관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면은 사실상 서로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크게 갖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 카드가 지금 왜 뜬 건지 저도 이해는 잘 안 돼요. 근데 Not My Job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크게 서로에게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한 관계는 아닐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쩌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의 생각일 수도 있죠. 두 분 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시작했을 수 있다. 하지만 계속 기다림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에 좋은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 왔다면, 자, 데스 카드가 떴어요. 뭔가 끝이 날 거라는 얘기죠. 우리 관계가 언젠가는 틀어질 거예요 라고 카드에서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카드 보이시죠? 카드에서 뭔가 되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분의 성향 자체를 볼 때는 사실 두 분 성향 자체는 같은 금성 그리고 목성과 달의 어우러짐, 되게 긍정적인 행성들의 그런 나타남으로 인해서 서로가 좀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은 있는데, 근데 감정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조금 불안한 기조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불안함 때문에 이 관계가 또 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불안함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상대방이 여러분이 불안해지게끔 만들어요. 여러분은 엄청난 노력을, 신뢰를 가지고 노력들을, 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뭔가 여러분 혼자 애쓰는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언 카드, 이 메시지 카드에서 하는 얘기에서는 어떤 기적이 생겨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해라. 너무 어려운 카드예요.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못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이 있나요? 어떤 기적이 있으신가요? 그걸 위해서 지금 다른 어떤 이런 불안감들을 없애라, 혹은 이렇게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없애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 카드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라는 카드예요. 여러분의 관계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하고 너무 잘 만나서 우린 나중에 결혼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꿈의 방향을 수정하세요 라고 하는 카드예요.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카드예요. 제가 뽑기는 했는데요, 카드가 왜 이렇게 나올까? 네, 분명히 뭐 앞에 좋은 것도 많았는데 4번 카드는 이러네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이 관계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이 사람을 침착하게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분의 관계가 이미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서로한테 익숙해져 버린 관계? 이런 분위기 와중에서도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쉽게 이별하기 힘든 관계가 돼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자, 빨리 좋은 카드로 넘어가야겠어요. 딴 걸 더 리딩을 하기에는 상처만 줄 것 같아. 어쩜 좋아. 자, 일단 여러분 두 분의 연애 성향이 너무 달라요. 연애 성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두 분의 성향 자체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인가 라고 보기에는 여기서 확실하게 데스 카드가 떠서 언젠가는 끝이 나지 않을까? 이 인연이 언젠가는 끝이 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는데, 자, 좋은 카드. 좋은 카드. 제발 좋은 거. 좋은 카드라도 좀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용서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제 미라클의 실마리가 풀렸네요. 상대방을 좀 용서를 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이분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하는 이 많은 것들을, 이 불안증의 베이스가 될 만한 요소들을 용서한다면 그러면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을 용서를 하면 오히려 이렇게 편안한 관계로 흘러갈 수 있나 봐요. 의심되고 오해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용서를 하신다면 그러면 이 관계가 좀 더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관계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좋은 방향으로 다시 수정해도 좋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다면 일단 용서를 하시라는 거.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가고 싶으시다면. 네, 그렇지만 아까 데스카드가 나온 거는 요거는 염두를 좀 해두세요. 물론 데스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이 관계가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날 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사람이 자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충분히 바뀌어요. 앞에 인트로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궁합이 좋다고 해서 뭐 정말 잘 지낼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그런
커플은 아니거든요. 궁합이 다가 아니에요. 궁합이 안 좋다고 해서 또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서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데스카드가 나온 걸 염두를 해두시라는 거는 데스카드의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여러분이 어떤 면으로 이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갈런지를 그걸 염두를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 죽겠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좀 하셔야 이 관계가 발전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카드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5번 카드 뽑으신 여러분의 상대방의 성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피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회피적인 성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고, 과연 나를 정말 사랑할까? 나를 정말 사랑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연애를 하실 때에도 이 상대방 분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여자친구, 나의 남자친구보다 되려 자기 일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에 더 관심을 많이 보이는 그런 성향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나한테 보여주는 관심, 나한테 표현해주는 애정, 사랑이 더 중요하다. 내가 상대방을 얼만큼 케어하고 어떻게 애정을 표현하고 이런 것보다 나한테 사랑을 표현해주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연애를 할 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뭔가 안정을 찾기가, 좀 신뢰를 쉽게 갖기가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회피적인 사람하고 상대에게 쉽게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거기다가 상대방의 애정 표현 뭐 이런 것들을 더 바라는, 그러니까 전혀 극과 극의 성향이 만난 거죠. 그러다 보면 충분히 외로울 수 있는 상황이 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 상대방은 좀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래 얘기해, 뭔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의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속마음으로도 여러분에 대한 애정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겉으로는 뭔가 되게 우리가 잘 맞다, 잘 어우러진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기는 해요. 상대방이 느낄 때는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되게 뭔가 확실한 거를 바라는 것처럼 상대방 입장에선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확실한 무언가를 바라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내면에서는 자존심이 되게 강하다. 사실상 상대방보다 자존심은 여러분이 훨씬 더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조금 애정 표현이 좀 소홀하다라고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관계에 임하는 자세도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연인이다, 우리 관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뢰할 만한 어떤 증거,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에 대한 증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내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결론은 사실 두 분이 바라는 게 비슷해요. 그리고 두 분의 성향 자체도 사실 그렇게 되게 많이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죠. 근데 상대방은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그냥 감정적인 사고가 훨씬 강하신 분이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만큼만 보면은 우리가 운명일까라고 하는 거에는 좀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대화 소통의 문제,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한 앞날, 우리가 어떻게 정말 계속 만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앞으로 이 관계가 언제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비관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 카드를 뽑고 나니 이렇게 뽑혔어요. 자, 착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딩을 하면서도 계속 버벅거리고 있죠. 이 카드가 뭔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좋으면은 리딩이 막 착착착착 되는데 이런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은 막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어떻게 받아들이실래나 막 이런. 되게 마음이 무겁거든요. 근데 뭐 저는 또 이 카드를 리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단호한 리딩을 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분의 성향 자체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 서로가 너무 다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지치고 어느 한쪽은 너무 외롭고 이게 반복되지 않을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어쩌면 사실 이 카드를 보고 느낀 거는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뭔가 연락을 할 것이다 혹은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린다 어떤 소식의 카드도 떠 있고요. 지금 우리 소통하고 있지 않아요.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카드도 쫙 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달라 라고 하는 카드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뭐 만나고 있는 관계건 만나고 있지 않는 관계건 이 관계를 계속 끌어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크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답은 안 보인다라고 하는 카드가 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앞으로 이 관계를 뭐 답이 보이건 안 보이건 나는 최선을 다해 볼래 라고 하신다면 더 좋게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카드에서 지금 조언으로 뽑은 메시지 카드에서 뭔가 완강하고 완고한 표현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나도 모르게 너무 극단적인 표현들, 완강한 표현들을 할 수도 있대요. 기분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좀 완강하게. 그리고 어쩌면은 나는 그냥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완고하게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우린 뭐 이래 저래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이 카드에서는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할 때 예, 오케이라는 대답을 원한다면 그러면 오케이라는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예스라는 대답을 해주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 상대방을 조금 믿고 따라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것만 가능하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냥 흐지부지 어떻게 그냥 끝이 날 것이다 답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카드는 무의미한 카드가 돼요. 버려야 되는 카드가 돼요. 이렇게 버려야 되는 카드가 되기 때문에 이 카드 한 장을 쓸데없는 카드로 만드시려면 여러분이 상대방이 뭔가 어떤 제의 제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반응에 그래 동의해줄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정말 저 사람이 바라는 건 이거구나 라고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표현하는 게 다 다르고 연애하는 성향도 되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두 분의 연애하는 성향은 너무 달라요. 근데 이걸 맞춰간다면은 사실 되게 참 좋은 조합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맞춰 나가지 못한다면 서로 너무 힘든 연애거든요. 그래서 이 커플이 우리가 운명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50대 50. 운명이 될 수도 있고 운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상대방에게 예스를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끝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 짓는 것 같거든요. 네, 조언 카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카드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달콤 씁쓸함. 이 사람 생각하면 참 좋은데 근데 참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되게
참 좋아서 뭐든 해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맞춰주고 싶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준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고, 근데 내 성에 차지 않고, 그래서 달콤 씁쓸하대요. 근데 이 관계에서 이 사람하고의 연애에서는 어느 정도로 씁쓸한, 내가 지금 씁쓸하게 인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이 사람만의 어떤 연애 방식 혹은 애정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되게 뭐 바람을 피운다, 바람둥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되려 서로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애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좀 편안한 연애를 하기를 바래요. 그 차이에서, 그 중간에서 어떤 중점을 찾는다면, 그 기준을 찾는다면은, 그러면은 진짜 서로 잘 지낼 수 있는데, 그걸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정말 이러다가 그냥 무의미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관계를 조율을 해나가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진짜 얼마나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설령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자주 없다거나 뭐 상대방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그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사람은 아마 충분히 여러분이 기대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이 관계도 완전히 달라질 것 같고. 네. 자, 5번 카드 뽑으신 여러분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아우트로예요. 카드를 하나 뽑아볼게요. 어떤 주제냐면, 도대체 운명이라는 게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카드를 하나 뽑아보려고 합니다. 대체 운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카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운명이라고 하는 건 대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자, 카드에서 자, 네, 카드를 보여드릴까요? 카드 보이시죠? 네. 이 카드가 기쁨에 대한 테마예요. 기쁨에 대한 테마로, 기쁨은 자유의 노래이다. 자유 노래, 자유로움의 노래. 자, 이 구절이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에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에서 그 자유로운 기쁨?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자유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그 내면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어떤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뛰는 심장, 그리고 그 열정, 그걸 잃지 않기를 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운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이 카드가 나왔어요. 운명의 그 사람을 만나면 되게 뭔가 이 사람 안에서 자유롭고 기쁘고 그래서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너무 달콤하고 향기롭고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게 꼭 자유는 아니라는 거죠. 자유로움은 아니라는 거야. 사실상 되게 기쁘다라고 하는 건 내면에도 우리가 서로 절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상대방하고 관계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게 되는, 나의 자존감이 낮아진다든지 혹은 우울해진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걸 과연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카드에서는 운명의 그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원래 여러분 본연의 모습은 지키고 있는 한에서 기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카드를 뽑다 보니까 어떤 카드는 정말 인연입니다 라고 하는 카드도 있는가 하면 진짜 인연은 아닌 것 같네요 라고 하는 카드도 있었어요. 진짜 리딩하면서 가슴이 부러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조마조마했죠. 이걸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이분들이 괜찮으실까? 네, 근데 진짜 이 인연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연애를 하는 거, 자,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인연은 스쳐 지나간 사람도 인연이었어요. 우리가, 필연이다, 혹은 악연이다 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인연이기 때문에 만나졌을 거예요. 만나야 했던 사람. 근데 이미 관계를 끝내고 보니 이 사람하고는 악연이었구나, 필연이었구나 라고 어떤 그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하고 우와 운명이구나 라고 하는 거는 그것 또한 사람이 정의를 내리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이야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지, 정말 하늘이 내려준, 태어나기 이전부터 진짜 그 빨간 실이 막 손가락 끝에 이렇게 달려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뭐 새끼손가락에 빨간 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인연이야. 진짜 그런 아름다운 영화 같은 스토리가 현실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없잖아요. 결국에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하고도 잘 맞출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인연을 찾을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인연, 여러분의 운명의 그 사람을 만난다면 아마 그 연애 기간 내내 되게 기쁠 거고, 그리고 설령 우리가 작은 다툼을 한다고 해도 돌아서서 또 함께 금방 웃고 기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항상 떠올릴 수 있고, 자존감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불안감이 생기지 않는 그런 관계가 정말 운명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운명의 그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누군가에게 운명의 그 사람이 되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여러분에게 운명의 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봄선생은 또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